안녕하세요. 저는 한미봉사회에서 소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선생님들께 얼굴은 아니지만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한 목적은 소식지에서도 미리 안내를 해드렸지만 시니어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음,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봉사회 자유롭게 모일 때만 하더라도 한 달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은 선생님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약사 선생님 아니면 카우니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선생님들 정신 건강이나 신체적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미나들을 정기적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적으로 모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되실 때 이렇게 유튜브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동안 만나서 했던 얘기들, 하지만 내가 쉽게 잊고 있거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짝 간과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마인드 해드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이 정보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유튜브 채널을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니어 건강 세미나 중에서 첫 번째 어떤 것을 주제로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시작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었죠. 그동안 저희가 선생님들을 직접 예전처럼 만나뵐 수는 없지만 전화나 또 방문 예약 상담을 통해서는 정기적으로 만나기는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 어떤 거였냐면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내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코로나19와 노인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또는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정신건강 세미나 그리고 주제는 코로나19와 노인 우울증으로 잡아봤습니다. 2020년 올해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한 영어는 Hi, thank you 말고 코로나19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뭔지, 코로나19가 뭔지, 이 바이러스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저도 그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덧 이 코로나19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 모두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보건 의료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다방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제는 우리 일상 생활과 그 생활 방식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그 가치관까지 정말 모든 부분에서 큰 영향을 줬다는 거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특히 이 코로나19가 많은 연구에서 만성질환자나 노인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고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노인들, 우리 시니어 분들께는 그 일상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용하던 시니어 센터, 그 다음에 우리 봉사회, 이런 데 당연히 방문에 이제 자유로움이 없어졌고요. 뭐 예약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쉘터 앤 플레이스 뭐 격리 문제로 문을 닫는다던가 그런 일들이 생겼고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들도 면회가 제한되어서 어 이제 뭐 자유롭게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어렵게 되었죠. 또 모임이나 바깥 활동 같은 것들도 자제하라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예전처럼 가족이나 친구분들을 만날 수 있는 횟수도 줄었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 등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렇게 1년여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어르신들께 안부를 여쭤보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고요. 왜냐? 돌아오는 대답들이 아유, 그냥 집에 있지 뭐. 아유, 뭐 별거 있어. 아유, 감옥이 따로 없어. 언제 이게 풀려? 이런 말씀드리니까 제가 뭔가를 해결해 드릴 수 있지가 않으니까 참 여쭤보는 것도, 안부를 여쭙는 것도 조금 안타깝고 죄송한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은 자각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한 느낌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거가 참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2000년대 이후에 노인 자살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자살률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노인분들이 외로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서 그 본인의 삶을 본인의 의지로 마감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각 나라에서 그런 노인 자살률이 안 생길 수 있게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르신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그런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사회랑 단절됐고 또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는 노인분들이 많이 늘었고 또 이런 문제들이 내가 혼자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면 이게 우울증이나 또는 치매로 발전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우울감이 조절이 됐었다가 다시 심해졌다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선생님들께서 예전보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도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한 자녀분들도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은 예전에 비해서 어르신들 케어하기가 참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간병인 구하기도 힘들고 자녀분들도 어르신들한테 감염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을 뵈야 되는데 부모님들의 이제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더 많이 악화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한테 이제 그런 부담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우울증이라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울증이라는 게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우울증이 자살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우울증이 노년기에 가장 흔한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얘기하다 보면 아우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해 나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아우 나는 관절염 때문에 힘들어 아니면 나는 이제 이게 아픈데 관절염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은 참 많이 하시는데 정작 그 몸을 지배하는 마음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또 외롭고 많은 상실의 경험을 하잖아요. 친구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자식들과 이제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생물학적으로 우울증에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발병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는 노년기에는 이런 우울한 심리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직접적으로 나 마음이 우울해 이렇게 표현된다기보다는 각각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거를 그 의학 용어로 가면성 우울이라고도 하는데요. 노년기 우울을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 나는 잠을 못 자겠어. 근데 깊이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면 그게 뭐 소화 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수면 장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울한 감정 때문에 오는 신체적인 증상들일 때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우울한 거는 노인 되면 당연히 우울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심각해지기 전까지 그냥 가볍게 넘긴다는 거죠. 주변한테 말도 안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노년기 우울증은 각종 기능의 감소로 인해서 가정적,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또 다른 신체 질환들도 유발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노인분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보이시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느끼시는 감정일 거예요. 그냥 집에 멍하니 있다 보면은 아 우울해. 아 이렇게 시간이 가는구나. 내가 말년이 왜 이러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실 거예요. 근데 고백하자면 선생님 아직 선생님들에 비해서 훨씬 젊은 저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부 활동이 없다 보니까 그런 감정을 저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선생님들은 이 코로나19 전부터 내 맘대로 운전도 할 수 없고 내 맘대로 어디를 갈 수가 없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외로웠겠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요즘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자유롭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일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갇혀져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 없고 시간은 너무 빨리 가고 하루하루 아까운 것 같은데 뭘 하자니 따로 의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요즘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보편적인 감정일 것 같습니다. 그나마 활력을 찾아주던 우리 봉사회도 나올 수가 없고 종교활동, 뭐 교회나 뭐 성당이나 절이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어렵고 어쩌다가 한 번씩 갔던 장보기도 어르신들은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답답함이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한 도시에서 코로나19가 일어나고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실시를 했대요. 그랬더니 53.8%,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노인성 우울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라고 하면은 시니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겪는 우울한 감정을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이 우울한 감정을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상하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 시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뭔지 알아야지, 그 증상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코로나19 조심하는 것처럼 노인 우울증이 대체 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어떤 건지, 또 내가 그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그 병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선생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아,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 아니면은, 나는 기분이 오늘 우울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거는, 감정은 사람이 느끼는 기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분은 뭐냐? 여기도 써놨죠. 기분이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기분은 평온하거나 안정될 수도 있고, 흥분되거나 우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너무 우울해. 선생님 언제부터 우울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우울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 우울해. 왜요? 하더니 어제 내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거든. 이렇게 얘기해서 언제부터 우울해졌는지 그 기간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기간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간에 기분이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분이란 게 다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놀랄 때도 있고 뭐 즐거울 때도 있고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비정상적인 기분이라는 건데 이런 비정상적인 기분은 뭐냐? 내가 내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조절감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내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어. 그럼 당연히 소중한 사람이
이 소중한 사람과 이별했으니까 우울한 건 당연한데 그런 이유 없이 그냥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막 우울해서 막 나 우울해 미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고 이런 감정이 나타났거나 아니면은 그냥 저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냥 별말 안 했는데 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다던가 그러니까 이유 없이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것들도 비정상적인 기분이고요. 또는 기분 변화가 지나치게 심한 경우 있잖아요. 아침까지만 해도 그냥 이대로 눈 안 떴으면 좋겠고 그냥 이대로 그냥 평생 뭐 선생님들 표현이에요. 그냥 나는 이대로 그냥 저 세상 갔으면 좋겠고 이랬는데 또 갑자기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갑자기 막 기분이 막 괜찮아졌다가 또 노을이 질 때쯤 갑자기 또 기분이 다운돼서 어떻게 뭐 밥도 먹기 싫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막 이런 감정 기복이 지나치게 심한 경우 그리고 기분 변화로 인해서 내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러니까 우울증이 큰 범주 안에서 기분 장애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치매는 인지 장애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력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조절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런 인지 장애 중에 하나고 이 우울증 뭐 우리가 또 말하는 감정과 관련된 거 조울증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우울증, 조증은 반대로 기분이 너무 계속 좋은 상태, 비정상적으로 좋은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과 관련된 것들은 기분 장애라고 하는데 그 우울증은 그 중에서도 노년기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 상태가 되거나 내가 그 감정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 그 비정상적인 기분, 이럴 때 기분 장애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제가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자, 일상적인 기분 변화가 있을 때 그래프의 폭이 이렇게 4파 같죠, 선생님? 정상 범위 안에 위에 파란 줄 2개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뭐 심장박동 체크하듯이 이렇게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이 있는데 어떤 거냐?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프고 기쁜 일을 당하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자녀분이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그냥 오늘 아침에 그래서 좀 슬프네. 그랬는데 오후에 기다리던 전화가 왔어요. 그럼 다시 내 기분이 좋아졌어. 그 정상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정상적인 기분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 아까도 말했듯이 비정상적인 기분 변화, 우울 상태를 말하는데 이 아까 말했던 그 파란 선 밑으로 내려온 감정들 있잖아요. 거기 제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우울감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남들보다 그 슬픈 감정이 더 심하게 가거나 더 오랫동안 힘들어한다거나 아니면 사소한 일에도 우울해지거나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질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들이 이제 예전에 봉사회가 코로나 이전에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가다가 어르신들이 오실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다가 제가 뭐 한 분을 놓치고 인사를 못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유 이정희가 오늘은 바쁜가 보네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어떻게 나한테 인사도 안 해주지? 내가 안 보이나? 이러면서 막 되게 슬픈 감정을 크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선생님 아까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해요 했을 때도 어떤 분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아까는 서운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이러고 넘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괜찮아요 했는데 속으로는 집에까지 가고도 그게 그 서운한 마음 슬픈 감정이 계속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 그냥 일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그 감정이 계속 오래 지속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울 상태가 지속될 때 요거를 비정상적인 기분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울한 기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이 다 언제나 좋고 언제나 해피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분을 봤을 때 해가 쨍쨍할 때가 있고 구름이 들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여기 빨간색을 보면은 아까 말했죠?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내가 소중한 거를 잃어버리거나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실패했거나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운전면허증을
이제 계속 뭐 시험을 보다가 여지까지 내가 몇십 년을 운전했는데 내가 갑자기 이거를 못하게 됐어. 나 이번에 운전면허 몇 번 떨어졌어. 이럴 때 되게 패배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좌절됐다든지 이럴 때 당연히 누구고 슬퍼요. 요거는 우울한 기분이에요. 하지만 이 빨간 선을 보시면 이렇게 파동이 있다가 깊이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우울증은 뭐냐? 한번 이렇게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내 기분에 영향을 주는 큰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되지가 않고 더 점점 안 좋은 상태.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시죠? 우울증 밑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나 오늘 아침에 우울했는데 그럼 나도 우울증이야? 아니요, 지금 회복됐고 그 일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면 그냥 그거는 우울한 감정, 우울한 기분을 느꼈다고 보시면 되고 우울증은 뭐냐면 별일도 아닌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져서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거는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WHO 국제보건기구예요. 그래서 주요 사망 원인, 그 장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2001년에는 그 우울증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그 정신과적인 원인이 4위였다면 2020년에는 2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선생님들께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 왜 죽나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두 번째가 이렇게 우울증, 주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위는 뭐냐면 그러니까 심장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것들, 심장질환 같은 것들이 1위고 2위가 우울증, 3위가 교통사고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보다도 우울증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감기처럼 흔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는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고, 백신을 맞고, 이 바이러스가 정리가 되면은 끝날 일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 우울증은 계속해서 10년 전부터 큰 문제였고,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연령대별 우울증 환자를 볼게요. 그러면 여기 막 그림이 많은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노인분들 중,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 여자분들이 조금 더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란 건 남성, 빨간 거는 여성인데요. 2010년과 15년, 5년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 이게 선생님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텐데, 일단은 여기 맨 끝에 80세 이상만 볼게요. 그러면 회색 막대기가 있고 파란색 막대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5년 사이에 그 우울증 환자가 96%, 100%에서 4% 빠진 거예요. 그만큼 증가했다는 거고, 여성분도 80세 이상에서 91%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2001년보다 더 심해졌으니까 아마 그 퍼센트가 더 높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통계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인 분들의 자살 경험, 한국이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 1위 국가예요. 그런데 미국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나죠. 그래서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그 화병,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분들,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외국분들은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면, 다리가 아프면 정형외과에 가고, 내가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인 분들한테 정신과 이러면,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정신이 나갔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정신과 상담을 비롯해서 내가 내 감정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많이 서투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참고 참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자살이라는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울증을 왜 간과하면 안 되느냐? 이것도 단연간의 그 연구 리포트에서 따온 자료예요. 심근경색,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는 신체 질환에 대해서 그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보이는데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수치만 봐주세요. 심근경색에 발병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을 봤을 때 우울증이 없는 정상인에 비해서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심근경색이 걸릴 확률이 5배가 높대요. 그리고 정상인에 비해서 정상인은 노인분들 중에 그런 우울증이 없으신 분들을 여기서 정상인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14%가 사망을 한다면 노인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34%. 그러니까 노인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거의 3배 가까이 더 많이 사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우울증은 단순히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과 연결되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설명하면 제가 너무 앞에 노인 우울증은 심각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니까 어머, 나도 우울증 아니야? 나 우울증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제가 불안만 심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언제 우울증을 의심해야 할까? 그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냄새를 잘 못 맡거나 기침을 하거나 뭐 몸이 뭐 아프거나 뭐 열이 높아졌거나 이러면 코로나19를 의심하세요. 코로나19 의심 증상 이렇게 해서 안내문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것처럼 우울증도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사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우울한 기분. 평소와 달리 의욕이 없고 슬픈 감정에 휩싸이는 기간이 있어요. 우울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우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울한 기분은 슬픈 감정에 휩싸이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 정도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TV를 보거나 전화로 얘기하다가 괜히 혼자 서글퍼져서 눈물이 계속 난다든지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든지 그럴 때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흥미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유 요즘 뭐 트로트 열풍이라고 한국에서 해서 어르신들이 트로트를 많이 한국 방송을 찾아보신다고 들었는데 재밌는 쇼 프로그램을 봐도 옛날에는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했는데 이제는 재미가 없는 거야. 저걸 왜 보고 앉아있어? 저게 무슨 의미야? 뭐 신문을 보고 아침 연속극을 봐도 그게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고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 나는 원래 드라마를 안 좋아해. 나는 트로트를 안 좋아해. 그런 분들 흥미의 상실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너무 좋아했고 너무 즐거워했던 일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흥미를 잃게 되는 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경우를 흥미의 상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욕 저하. 맛있는 게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아니면 또 어쩔 때 몰아서 폭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고 보통은 우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첫 번째 물어보는 선생님 식사는 잘 하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입맛이 없으시대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무기력감. 잠을 많이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처지고 이 무기력감이 몇 날 며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수면장애. 잠도 안 오고 새벽 일어나 서성이고 뭔가 모를 가슴 답답함이 있고 이런 경우들도 우울증을 의심해야 봐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거고 중요한 건데요. 아까 말했듯이 우울한 기분이 들고 입맛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어지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잠도 못 자겠고 이러면 어르신들이 아유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들 표현이에요. 산송장처럼 살아서 뭐해 그냥 죽고 말지 그냥 죽으면 어떨까 이러면서 그 죽고 싶다 또는 내가 죽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6개의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몇 개는 요즘 내가 해당이 된다 하면은 나도 우울증인가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우울증도 나이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아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들, 청년기 때, 그 다음에 중년기 때, 노년기 때 그 우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짜증, 반항 이렇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우울하면 우리가 다 말도 없고 그냥 시무룩하게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대부분 뭐 학교 가기 싫어, 뭐 공부에 의미를 못 찾겠어, 공부도 안 하고 괜히 뭐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엄마 나 여기가 아픈 것 같아, 배가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또 세상 사는 재미가 없고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약물 같은 거에 빠지기도 쉽고 뭐 고산병, 중2병, 뭐 청소년 비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청소년기 우울의 특징입니다. 어, 중년, 선생님들 자녀분들 중에 중년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중년분들 중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평생 일만 했던 내 친구가 한 집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기만 했던 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려서 몇 달 만에 죽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 이 중년분들이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나는 그럼 잘 살았던가? 아니면 나는 내 건강에는 문제가 없나? 뭐 그런 건강 염려증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지? 뭐 이런 절망감, 공허감. 그 다음에 내가 가족들한테 과연 잘하고 있는가? 뭐 죄책감. 뭐 그다음 그런 것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때 나타나는 게 건망증.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빈둥지 증후군은 뭐냐면 중요한 게 나타나는 거죠. 자식들을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자식들도 이제 대학교 가고 취업을 하다 보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찾아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나나 나의 배우자 이 둘뿐이다 보니까 공허하고 아무도 없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화병. 이게 그 전 세계 그 정신과 그 진단명을 분류해놓은 사전에도 화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만든 병인데, 그러니까 내 감정을 계속해서 억누르다가 그 뭔가 뜨겁고 컨트롤 안 되는 그 화가 내 안에 쌓여서 불안으로 나타나고 다른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 그걸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10대들한테는 짜증, 반항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중년들한테는 뭐 죄책감이나 공허함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어르신들한테는 우울하게 마냥 우울하게만 하고 막 죽고 싶다 이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호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요. 모호하다는 건 뭐냐? 불분명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어디가 팔이 아픈 것 같고 내가 근력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잠을 못 자겠고 뭔가 하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고 그리고 중요한 거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우울증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 치매 아닌가? 치매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제가 이게 가성치매라고도 해놨는데 우울증으로도 기억력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기억력 저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모두가 치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챕터에서는 어르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우울은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거나 불안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기억력 저하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다른 세대와 다르게 노인분들의 우울증의 주요한 증상은 우울한 감정이 탁 드러나지가 않아요. 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겪으셨잖아요. 그럴 때는 막 열이 막 스팀이 오른다고 하고 선생님들이 표현이 그 다음에 막 화가 나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겠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 우울해 죽겠어. 이렇게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이 막 흔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에 대한 호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의 경우 이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있죠. 노인 우울증의 경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특징적이거나 분명하지가 않아서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치매와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치매의 차이인데요.
너무 영상이 길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집중력도 집중하시기도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번 1세션에서는 치매와 우울증 치매, 가성 치매의 차이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 2세션에서 우울증 원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치료 방법, 예방책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와 우울증의 차이 뭐냐? 둘 다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기억력에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서서히 천천히. 우리 할머니가, 옆집 할머니가, 이렇게, 뭐, 날짜를 잘 모르더니 요즘은 그게 가물가물한 게 더 잦아졌어. 더 빈번해졌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사람 안 그러더니, 왜 그래? 몇 달 전부터 왜 그래? 오늘 한 달 전부터 왜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왜 다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치매 환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기억력이 문제가 생겨서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 태도부터가 다르대요. 치매 환자분들은 내가 치매 환자인 거를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냈을 때 뭐 오늘이 며칠이에요? 아니면 뭐 1에서 100에서 뭐를 빼보세요? 뭐 고향이 어디세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치매 환자분들은 내가 그 대답을 못할까 봐 눈치를 보고요. 핑계를 대고요.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이 2020년 12월 18일이면 뭐 오늘이 며칠이에요? 그러면 2010년 12월 18일, 그럼 2010년 전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2020년이면 맞다 나 알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거나 내가 헷갈렸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러면서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울증은 내가 생각할 의욕도 없고 뭐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 며칠이야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귀찮고 무기력하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반응만 봐도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증상에 대해서도 치매 환자분들은 내가 잊어버린 걸 숨기세요. 치매 환자분들이 완전 중증이 아니고서는 하루 종일 24시간 기억력을 잃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아까 먹으려던 음식을 방에다 갖다 놨어. 그리고 몰랐다가 저녁에 아이고 이게 왜 방에 있지?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챌까 봐 숨기거나 말을 안 해요. 보통의 치매 환자분들은. 근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거를 까먹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것도 기억 못하는데 나는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 가치가 있나면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나치게 걱정해요. 나 이러면 어떡하지? 나 이제 큰일 났네. 이러면서. 그 증상에 대한 태도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 못하느냐에 있어서도 치매와 우울증으로 인한 치매의 차이가 있는데 치매 환자분들은 최근에 기억력 장애가 심해요. 예를 들면은, 아주 옛날 일들은 잘 기억하세요. 내가 우리 아들이 어디 초등학교를 나오고, 내가 그때 우리 아들 친구랑 뭘 했는데, 내가 그때 우리 아들 내가 젊을 때 어디서 일을 했고, 이런 거, 옛날에 대한 기억들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아니면 어제 누구 만났어요? 최근의 일들을 잘 기억을 못하세요. 치매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근데 우울증 환자분들은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과거 일을 물어보든 최근 일을 물어보든 다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진압력, 시간과 장소와 그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인데도 치매는 그런 게 장애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아들이잖아.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식이라면 우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기억력 상실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여기가 몇 시고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내 집인지 봉사인지 병원인지 그런 시간, 장소, 공간에 대한 능력, 그런 인지 능력은 상실이 안 됐다는 거예요. 손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 안타깝게도 완벽한 치료제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장애는 치매처럼 보이지만 우울증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치매 때문에 오는 건지 내가 노인성 우울증 때문에 오는 가성 치매인지 가짜 치매를 말하는 거예요. 가성 치매라는 거는. 그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인데 폐렴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뭐 정말로 필요한 약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우울증으로 인한 치매인데 치매 약만 먹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이 표를 찬찬히 잘 보시고 기억하셔서 내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 우울증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 우울증은 내가 우울한 기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신체화로도 나타나고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어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리고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치매와 치료 방법도 다르고 그 나타나는 증상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제 치매와 우울증에 대해서 아니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의 원인, 치료 방법, 그리고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